중국 이슈에 글로벌 증시가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는 불안감이 다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. 이 와중에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까지 나왔는데 전반적인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.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오 기자, 일단 아시아 시장은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뉴욕 증시는 중국 이슈에 어젯밤 발목이 좀 잡혔습니다.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땠는지 짚어보죠. 일단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미국도 중국의 상황을 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겠습니다. 일단 미국 내에서도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더욱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낼 텐데요. 팩트셋에서도 S&P 500 편입 종목 중에서 이 중국 판매 매출 비중이 20%가 넘는 기업들이 많다. 특히 좀 반도체 회사가 많은 편이다. 이렇게 우려감을 표했습니다. 그중에서도 반도체 업체가 많다라는 점에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매출 비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보시면 퀄컴은요. 65.7%로 그러네요. 압도적으로 좀 많습니다. 이 밖에 뭐 NXP 반도체, 브로드컴,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있는데요. 엔비디아, 인텔, AMD 같이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만한 거대한 또 대형 반도체 업체들도 상당한 비중을 중국 매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. 이 중국발 리스크, 결국 미국의 반도체 업체에도 줄줄이 타격이 될 수 있는 거죠. 네, 이렇게 미국 기업들이 사실 중국 매출 비중을 계속해서 낮추는 분위기였는데도 지금 통계를 보면은 절반이 넘는 기업들도 많고 상당함을 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매출 차원에서도 사실 중국 의존도가 중요하지만 지금 생산 측면에서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공급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역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. 애플의 핵심 제품이 바로 이 아이폰이죠. 이 아이폰이 만들어지는 최대 생산 기지가 대만 업체인 폭스콘이 운영하는 정저우 공장입니다. 여기서만요, 아이폰 14 시리즈의 80%가 제작이 됩니다.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 같은 경우는 85% 이상이라고 하는데요. 굉장하죠. 아시는 것처럼 이 정저우 공장에서 지난 23일에 노동자들의 격한 시위가 일어났고요. 지금 현재는 사실상 휴업 상태입니다. 웨드부시 증권에서도 정저우 공장의 운영 중단 사태를 좀 우려스럽게 평가했습니다. 정저우 공장이 중단되면서 애플이 일주일에 무려 10억 달러씩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봤을 때 1조 3,4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아이폰 14의 매출 약 5%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상당한 추산치입니다. 그러면서 12월에는 아이폰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최대 30%까지 부족할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. 이제는 이 중국발 생산 타격이요 우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지금 뭐 살펴본 정저우 공장 같은 경우는 노사 갈등 문제로 좀 야기된 상황이긴 하지만 중국 내 수요 사태가 이렇게 확대되면서 다른 생산 기지들도 좀 유사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를 해야겠습니다. 어쨌든 관련 기업들 주가에 좀 타격이 있었겠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이날 관련주들은 확실히 좀 약세를 보이면서 우려감을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특히 이 중국발 공급망 위기에 더해서요.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죠. 그러면서 주가에 영향을 더 미친 부분도 있습니다. 이 블러드 총재 2024년에야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이 좀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. 그러면서 이날 애플이요 마이너스 2.63%를 기록했고요. 엔비디아는 2.72% 하락했고 인텔이 2.10%, AMD도 2.60% 하락을 했습니다. 또 재밌는 점은 반대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술 업체들은 좀 상승을 하면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. 전자상거래 업체인 핀듀오듀오는요 3분기에 호실적을 보이면서 무려 12.62%나 상승을 했습니다. 바이두도 1.37%, JD.com 0.87%, 알리바바 0.50% 상승하면서 장을 좀 마쳤습니다. 일단 악재가 하나 사라지면 하나가 새로 생기고 지금 이런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중국 상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시장 상황도 좀 움직일 것 같은데 전문가들 분석은 어떻습니까? 뭐 현재의 중국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요. 세계 경제 타격은 당연히 좀 불가피할 겁니다. 채권 거물이라고도 불리는 L.L리언은요.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반발 시위, 공급망 문제를 야기하는 거는 물론 인플레이션까지
악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. 영국의 투자사인 하그리브스 랜스다운에서도요. 중국 당국이 봉쇄를 계속 이어간다면 소비 수요는 당연하게 좀 줄 것이고 공급망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. 결국은 이 중국 당국이 시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앞으로 봉쇄를 완화하는지 조치를 좀 이어갈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. 오늘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중국 당국이 브리핑을 했지만 크게 좀 방역 완화 조치는 없었습니다. 다만 이 중국 증시는요. 시위가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2.3% 정도 또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일단 브리핑 내용을 나온 거 보면은 발표 내용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각보다는 약했다.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국 정부가 봉쇄를 완화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뚜렷하게 나온 의견은 없거든요. 전문가들 의견은 어떻습니까? 전문가들은 일단 중국이 봉쇄를 좀 전격적으로 완화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. 예.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. 이런 입장이죠. 미세하게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더라도요. 큰 틀에서는 봉쇄 조치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건데요. 당국에서는 지금도 뭐 아파트를 봉쇄할 때는 철제 펜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이런 정도의 미세한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중국의 의료 체계를 고려하면요. 중국 정부도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는 거죠. 현재 중국은 미국산 백신과 다르게 좀 효능이 떨어지는 이 중국 백신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집중 치료해야 하는 환자 수가 무려 580만 명이나 증가를 합니다. 의료 체계가 확실히 좀 마비될 수 있는 것이 뻔하죠. 그래서 쉽사리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거죠. 이 영국의 시장 분석 기업인 TS 롬바드도요. 시위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 의료 현실상 중국 입장을 좀 바꾸기는 어려울 거다라면서 이 중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이 결국은 중국 경제를 좀 암담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. 관련해서 월가의 코멘트도 함께 들어보시죠. These COVID lockdowns, even if they kind of ease on the lockdowns, that there's still going to be a real effect on economic growth. There's probably other issues that the market is ignoring right now, but I think the big news today is the potential slowdown in China. 네, 중국에서 다소 봉쇄를 완화하게 되더라도 중국 경제에 타격은 있을 거고요. 궁극적으로는 결국 중국 경기가 둔화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. 이 비용, 매출 비중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측면에서도 미국 기업들과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 상황 계속 지켜보셔야겠습니다. 예, 잘 들었습니다.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.